최근에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좀 해야 되거든요. 인스타랑 오늘의 집이 너무 사람들의 이 눈을 배려놨어요. 여러분 정말 인테리어 돈 그렇게 안 쓰죠. 그냥 도배장판만 하고 들어가시고 커튼, 막 소품 이런 것만 사서 인테리어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을 오늘 찾아온 이유가 대표님이 오늘의 집 스탠더드 서비스 리뷰수 1위이시기도 하고 그만큼 아시는 정보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좀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서는 뭐 사기 당한다, 사기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인테리어 일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업체를 신청도 해보고 상담도 받으러 돌아다니시고 상담 받으신 걸로 이제 견적을 뽑아서 비교 견적한 다음에 그 업체 스타일에 맞게 결정하시고 자재 고르시고 이제 현장 미팅하고 뭐 철거가 시작되는 건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고민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고 시작하고도 고민할 것도 많고 하고 나서도 이제 뭐 고민할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 치면은 되게 인테리어 사기 이렇게 칩니다 이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악의적으로 마음먹으면 가능은 하죠. 악의적으로 마음먹으면 가능은 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뭐 날라버린다거나 가능은 하죠. 알면서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도 당할 수 있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왕십리에서 이제 인테리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까지 도저히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우연찮게 옆에서 간접적으로 봤죠. LG샷이 뷰프레임이라고 요즘에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시공을 했어요. 제일 비싸게 주고 24평인데도 견적이 꽤 셌고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가서 봤는데 뭐 달려있어야 될 게 안 달려있기도 하고 막 삐뚤게 달려있고 막 이런데 친구는 이제 그 처음이니까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제 상식이라는 건 이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데 같은 업체로서 정말 얘기도 안 하고 이럴 수 있겠지라고 이제 얘한테 얘기했지만 이상한 거는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고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모르고 넘어갔고 나중에 내가 그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사기라고 사람에 따라서. 그 업체는 그냥 뭐 흘러가는 루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냥 그렇게 시공을 해왔겠죠. 그 사람도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모르고 고객도 몰랐던 게 맞은 거고. 이게 과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과연 사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 뭐 돈만 들고 튀는 게 사기라고 할 건지, 그것도 이제 애매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간혹 한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제 그러는 거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견적을 되게 많이 받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뭐 3개에서 4개, 많게는 막 10개 정도 이렇게 받아보시는데 아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적이 똑같은 동네 집 기준으로 해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저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린이들 기준으로 자동차 하나 사줄까요? 이러면 이제 자동차의 종류가 제네시스, 벤츠, BMW, 소나타, 모닝 이런 게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뭐 자동차 아무거나 가서 사다 주면은 자동차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도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업체는 뭐 6천, 이 업체는 8천, 이 업체는 3천이야.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옆에 내가 제네시스 타냐, 소나타 타느냐 부산 가는데 5시간 걸리는 건 똑같고 어떤 느낌으로 갈 거고 어떤 엔진의 느낌, 승차감, 하차감을 따지느냐 정도에 따라 차값이 달라지는 거죠. 저가로 하신 분들은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고 이 정도만 하신다든지, 중가들은 그래도 내 집이면은 피스 2-3개 정도는 더 박아야 돼. 그래서 좀 더 부자재 같은 걸 더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신다든지, 고급은 당연히 이건 뜯고 다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그냥 뜯고 다시 하는 거고, 하이엔드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제로 베이스인 거죠. 그냥 정말 아예 그냥 다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 이런 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거지. 요즘 이런 공개된 사회에서 똑같은 퀄리티의 비슷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견적이 뭐 몇백씩 차이 난다? 이런 게 사기인 거죠.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견적서를 이제 받는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천차만별의 견적이 나오던데 그 표준 견적서라는 거를 들어봤거든요. 오늘의 집에 있는 그 표준 견적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걸 저도 몇 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는 맞더라고요. 오늘의 집으로 이제 스탠다드며 일반 업체들이 많이 등록돼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견적서가 한 번씩 다 거쳐가고 그 견적서 데이터를 평균치를 낸 거잖아요. 오차 범위가 점점점 줄더라고요. 그 표준 견적서의 금액 자체가. 어디 업체는 뭐 5천인데 어디 업체는 7천이네? 어딘 6,500이네? 이게 왜 다르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업체 전화해볼 필요 없이 그거 한 바퀴 돌리면 아, 내가 원하는 거 뭐뭐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있구나 라를 이제 알고 그걸 이제 예산을 잡고 여유치가 되면 이제 레퍼런스에 원하는 걸 툭툭툭 추가하시든지 뭐 예산이 초과되면 레퍼런스에서 뭘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겠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초기 예산 설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맞춰볼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아, 이러다가는 좀 사기? 기만 같은 거 당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그냥 금액에 꽂혀서 계속 싸게 그러면 이 애플 저기 에어팟 하나 사려고 해도 애플에서 그 푸는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사도 똑같은 금액으로 팔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한 5만 원 정도 싸다. 그럼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싸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내일 당장 시공이 된다는 분, 나는 싸게 해준다는 분,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분 싸게 하더라. 이 자본주의에서 값이 싸다는 거는 가치가 낮다는 거죠. 근데 가치가 낮은데 그 가치가 일맥상통한 사람끼리 만나면 만족인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만족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싸게 하면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일 거고 그게 눈이 맞다면 가성비, 눈이 안 맞다면 사기, 예, 기만, 불만족 이게 되는 거고. 사실 그 적정선을 되게 잘 찾아야겠네요. 이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아주 짜증나죠. 이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인테리어 하려고 탁 집을 사보니 공부를 해보니 너무 많고 고를 것도 많고 돈 나갈 것도 많고 그 와중에 업체도 골라야 되고 이 업체 사장이랑은 대화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자는 걱정되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아주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신혼부부 분들 예산이 이제 좀 한정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스타랑 오늘의 집이 너무 사람들의 이 눈을 배려놨어요. 너무 이쁜 것만 저희 오늘의 집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이게 너무 이쁜 것만 사진을 찾다 보니까 막 그런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여러분 정말 인테리어 돈 그렇게 안 쓰셔도 그냥 도배장판만 하고 들어가시고 커튼, 막 소품 이런 것만 사서 꾸며놔도 정말 오늘의 집 같은 인스타 컷 그런 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막 몇 천만 원 들이면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다른 건데 그게 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문선 보고 감탄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돈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저도 제 집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쁜 것만 톡톡톡 사놔도 정말 이쁘게 되니까 그냥 유유하게 인테리어 대표님이시고 그럼 제가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대표님 한번 찾아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